유가가 치솟고 기술주가 휘청입니다. 나스닥과 S&P 500까지 동시에 크게 흔들린 이유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커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국제유가의 급등, 다른 하나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하락 압박입니다. 국제유가부터 살펴볼게요. 이번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가격이 배럴당 102달러를 넘어서며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도 한 달 동안 55%나 오르며 역대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갑자기 오른 배경에는 이란 관련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미국이 이란의 새 정권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동시에 화해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하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그대로 봉쇄될 경우 강경한 군사 대응도 하겠다는 경고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섞이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유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 우선 기업들은 생산, 운송, 물류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기술주,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자금 조달, 즉 돈을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키우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같은 비용 인상이 바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번 장에서 기술 섹터는 1% 넘게 급락했으며 나스닥도 0.73% 하락했습니다. 근데 S&P 500 지수도 0.39% 하락해 52주 장중 고점 대비 9.3% 떨어졌습니다. 보통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장에 들어섰다고 보는데 그 바로 턱 밑까지 온 셈입니다. 반대로 다우지수는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건 금융, 유틸리티 등 일부 전통산업 섹터가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나 전통적인 산업들은 유가가 오를 때 일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기술주와는 다르게 성장 기대에 따른 민감도가 덜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장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VIX 지수, 즉 변동성 지수가 장중에 30을 넘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에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주 연속으로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 모두 주간 단위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의 입장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단기 이상 기간에서는 잘 고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시장이 물가 상승을 계속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 발언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 또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반드시 에너지 주식을 포함한 일부 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경제와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하락이 바로 경제 위기의 신호냐는 질문도 있는데 성장주 가격이 변동한다라고 해서 바로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번에도 시장 전체가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사실상 튼튼하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안에서도 S&P 500의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이 여전히 높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이 투자자 심리를 흔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적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뉴스 자체만 보면 언제든 협상이 타결돼서 평화 모드가 돌아오거나 국제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면 증시도 반등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더 오르고 금리 부담도 계속되면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제 유가와 연준의 향후 금리 전망, 그리고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 노동시장과 소비지표 변화 등입니다. 기사에서도 이 부분들과 연관된 각종 수치와 발언이 언급됐다는 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유가 급등과 기술주 하락이 함께 나타나면 시장 전체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각 섹터별 흐름, 그리고 주요 지표의 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경제 상식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